이 자연에 대해서 인류가 개입을 할 경우에 열심히 이쪽을 개입하면 다른 쪽도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이 자연을 도와주는 것인지 방해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소 관계에 있는 것을 길한 관계라고 하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그런 길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그 부분적인 생태계를 박경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야생과 인류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떤 거죠? 잘안 환경. 앞에는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육상, 해양, 담수 그리고 이제 그 연안 생태계 이렇게 크게 생태계를 나눌 경우에 우리는 이제 토지 피복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아까 몇 번 말씀하신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공급 서비스를 늘리는 그런 신기술의 접근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서의 어록 그 다음에 담수 생태계에서 물체계 변경, 외래종, 높은 수준의 부양화와 경우는 그 다음에 육상과 강, 해양 기인의 오염, 서식처 설치, 외래종, 또 상류, 담수, 진화, 영양물질, 어록 기반 감소 이런 커다란 생태계들의 변화가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양이와 우리 너구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개체들은 지금 여기로 봐서는 육상 생태계고 이게 이제 나중에 수달 같은 걸 말씀하실 경우에 담수 생태계일 수도 있고 해서 생태계 속에서 봐야 되겠고 이런 생태계에 변화에 핵심을 미치는 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보면 시공간에 따라서 다른 변화의 동인들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동인들은 직접 동인과 간접 동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기후변화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변화 애완동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는 애완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캣맘도 없었고 그런 사회문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지역의 시공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그 드라이버,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생태계 중에서 미시적인 것들과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이런 동인들을 감안해야 당구를 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안 치시는데? 당구 칠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구 보면 이런 당구대에 공을 이렇게 몇 개 놓고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이 공을 치게 되면은 이게 이리 가서 맞추고 해서 공의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 생태계는 당구대의 당구장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런 공인들이 그렇게 안 돼서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고양이 먹이를 하나도 안 줘버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구리도 줄어들겠지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생태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는 정책과 프로그램과 추진체계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야생생물 보호 체계에서 보면은 야생생물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도 방지하려고 되어 있고 여기 인공 구조물에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외관상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지 야생생물에 보면은 실제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해서 포유류의 식육 보호의 객과의 너구리가 48종으로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위적인 시스템에서 너구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보면은 그냥 잘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야생생물 보호법 24조에 어떻게 하고 뭐 보시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고양이고 이쪽은 개인데 이좀 사납죠. 그리고 험하게 힘들게 산 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이트들에서는 버려지거나 길이를 내한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냥 이쁘다고 집에 데려가지 말고 주인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데려간 동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이 들었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보내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아니라면 그냥 보호소로 데려가거나 동물관리소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갈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끼고 가지 말고 장비를 마련하라는데 여기는 수십 년 동안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곳에서 NGO에서 이런 지침들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입니다. 다시 이것은 브라질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특히 고양이보다 개들이 야생화되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 개체수가 브라질은 너무 많아서 전문적으로 포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 있습니다. 피학대 또는 유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체계도 동물보호법 그리고 동물보호 시행규칙, 신고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가 길고양이 관리를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보호 조치에서 제외되는 동물 중에는 여기 이제 고양이를 특정을 해서 구조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동물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양이, 길고양이 문제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먹이를 주고 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정으로 하는 그런 것들과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 법제도는 굉장히 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구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너구리의 서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에는 이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통로, 그 다음에 인공시설들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야생들을 위한 그런 별도의 서식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좀 연결해줘야 천적들도 생기고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자연에서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스테이크 로포트라는 곳에 한때는 군사기지였는데 여기에 군인들이 철수하니까 여기에 사람이 나가면 야생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가 군사기지가 야생들의 소식지가 된 것을 작년에 시민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여기가 야생의 서식지자에서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야생의 서식지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NDP는 5년 전부터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생태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인류의 기술로 생태계를 돕는다. 그리고 인류의 기술로 야생을 돕는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위성으로 또 그 다음에 센서로 카메라로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전 세계의 야생들의 움직임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양천구 같은 경우에 조금 신경을 쓰면은 이 야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너구리 문제, 고양이 문제들은 양천구 전체로 확대되지도 않아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야생들을 위해서 아까 생태 네트워크를 복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식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개발 먼저 하고 서식지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할 때 야생 일반을 위해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 상세라는 그런 개념을 들여와야 됩니다. 이런 개념은 미국, 독일, 호주 이런 곳에서 많이 발달했는데요. 위협받는 식물과 생물종 서식지를 유지,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 바이오다이버시티 옵젝트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을 모색을 하자. 그래서 토지 점유자와 보전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손실을 회피 저감하고 보전 기금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경우에는 돈을 내서 우리는 그냥 토지 개발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돈을 내서 서식지를 보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물 다양성 상수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살피면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시설을 들여앉힐 경우에 잠재적인 영향이 이렇게 1이라고 친다면 그것을 회피하고 최소화시키고 복원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잠재적인 개발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개발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플러스가 되도록 이걸 네이처 포지티브라고 하는데요. 되도록 하는 것이 노네트로스 탄소를 쓰고 생물 다양성을 더 쓰는데 손실을 제로로 하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좀 플러스가 되도록 하자. 네이처 플러스, 네이처 포지티브 이렇게 되도록 해야 개발을 해도 지속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월드뱅크가 몇 년 전에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야생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면서도 개발을 할 경우 이런 생물 다양성 상쇄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랜드뱅킹, 토지은행 제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침해 조정이라는 제도로 그리고 호주 같은 곳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 상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국가적인 문제는 아직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마을 단위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 단위에서 이런 보면은 건물, 다리 그리고 수로, 국어 또 크고 작은 시설들에서 이 주변의 생태계가 사실은 산산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기에서 먹이를 주지 않고 여기에서 너구리 서식지를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없앤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혹은 또 야생화되고 고양이나 개들이 우리는 개가 야생화된 경우는 아직 드뭅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까 그렇지 않고 저는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해야 돼서 생태 네트워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상세를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와 그 다음에 UNEP 이런 곳에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 것이 원헬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헬스 개념은 우리가 야생만 얘기하지 말고 인류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태계 건강만 얘기하지 말고 이 환경과 인류와 동물 이것들을 원으로 일체로 바라봐서 그 건강한 생태계 그 다음에 동물의 건강 인류의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의 건강 그래서 일체 건강이라고 저는 개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도시와 농촌 그 다음에 모바일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시스템을 짜서 한번 그 역량을 강화시켜보자. 그래서 원헬스를 공모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록 너구리 문제에 침착하더라도 주변의 생태계, 그 다음에 사람의 안전 문제, 그리고 너구리의 또 동물 복지의 문제 이런 것을 인체 건강의 문제로 바라보고 시스템을 짜고 법을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추진 기구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인식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원헬스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매뉴얼들은 이미 WHO나 UNEP에서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캠페인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하자면 현재 우리 야생생물보호법, 동물복지법, 그다음에 서울시의 조례들이 이 너구리라든가 야생에 대해서 혹은 또 야생화된 동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렇게 결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면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물밀듯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의 분들이 전문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도 살고 사람도 안전하게 살고 여기 생태계도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헬스 개념들, 일체 건강의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해서
그것은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캠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목표가 이러니까 한번 잘 해보지만은 현재 우리 여기 주변의 생태계를 진단을 좀 해보고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변화의 동인도 관찰해보고 그래서 끊을 것은 내년에 그리고 다시 조성할 걸 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해법을 찾기보다는 그런 변화의 동인 앞에서 뭔가 해보자. 그런 대화가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